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행을 결정한 지 몇 달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고 결혼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정해진 미국행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였어요. 예정대로였으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올 가을에 잠시 귀국해서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결혼이 늦어진 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해도 될 정도가 되었네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정식 부부는 아니었지만 여보 남편 하면서 3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줘야 할 남편이 정말 남이 편 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신우와 시어머니의 무리한 부탁도 억지로 들어주는 건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도 결혼 전에는 어느 정도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도를 지나치는 모습에 저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요.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서 은행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은행이 남편 회사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같이 일하는 사이는 아니어도 얼굴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퇴근하는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서로 통성명은 한 적 없어도 얼굴은 익히 아는 사이라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껏 쑥스러워하면서 저에게 저 아시죠? 라고 되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알기야 하지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자기 소개를 하더니 다음엔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겠냐며 자기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그런 그의 모습에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그러자 하며 제 명함을 건넸고 그 이후로 몇 번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때였어요. 당시 남편의 버리는 은행에 다니는 저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친한 선배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비록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거나 하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 남편이 다니고 있는 작은 회사보다는 훨씬 미래가 있고 좋은 기회이지 않겠냐며 말이지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뭘 고민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같이 가주겠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결혼은 늦게 하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의 제안에 깜짝 놀랐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해봤을 때 저에게도 이건 인생에 한 번뿐인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좋다고 같이 가자고 대신 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꼭 그러겠노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모와 신우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당장 다음 달에는 출국을 해야 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다행히 저희 친정부모님은 상황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해야 할 일부터 하라며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꽤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당장 가서 자리 잡는데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라도 더 도와주시려는 친정과 달리 시부모님과 신우는 다른 데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위로 4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의 집 가정사람 묻기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먼저 신우가 왜 이혼을 한 줄 아냐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가족인 자기가 봐도 신우가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네 몇몇 여자들과 함께 남자가 나오는 술집을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거기 남자 한 명한테 무슨 약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점을 잡혀가지고 돈을 뜯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급기야 아주버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이혼하자고 했고, 신우는 그럼 애는 내가 키울 테니 생활비라도 달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는 양육권도 관심 없고 다 필요 없다면서 위자료 청구 안 한 걸 다행으로 알라며 신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실제로 들으니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신우보다 시조카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일 뿐이지 제가 그 이상 해줄 만한 건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와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미국 출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고 집 앞에 카페로 나갔더니 신우와 시조카까지 셋이서 함께 있더라고요. 신우는 남편과 달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조카는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그렇기에 어른들이 하는 대화를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부터 전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신우는 저에게 올케, 내가 부탁이 있어서 엄마한테 올케 좀 불러내달라고 그랬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올케도 요즘 애들한테 영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라고 말하며 혹시 우리 애도 같이 데려갈 수 없을까? 하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부탁을 하면 어쩌나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진 않았지만 막상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니 어떻게 잘 거절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직 어린 시조카도 당장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면 아이한테 상처가 남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았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다음에는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신우에게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을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저나 남편은 당장 미국에 가면 자리 잡느라 시조카한테 신경 써줄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신우의 표정이 변하더니 싫으면 싫다고 하지 생각해주는 척한다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이중인격이네? 라고 빈정거리더군요. 제가 무슨 이중인격이냐고 애 있는 데서 못하시는 말씀이 없다고 한마디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우를 거들며 인정머리가 없는 건 사실인데 뭘 그러냐면서 어쨌든 치사하다고 됐다며 내 아들 아니면 너 같은 게 미국 땅 밟아볼 일도 없었을 거면서 어디서 잘났다고 유세를 부리고 있느냐고 한마디 싸붙이셨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좀 전에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가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남편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확실히 안 된다고 못 박아두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그러겠다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비행기에 올랐고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초반에는 사실 정신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만 연락했지 시댁에 안부 묻고 그런 일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고 근근히 남편이 혼자 알아서 연락을 하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전화하고 있는 동안 저도 인사치레로나마 잘 도착했다. 준비 잘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안부는 전했거든요. 그때도 신우나 시어머니 두 사람 다 별말이 없길래 남편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잘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도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메시지가 왔더군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정말 기절의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가 시조카를 혼자 비행기를 태워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보냈다며 몇 시에 도착할 거니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신우에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전화를 몇 번이고 걸었지만 신우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온갖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자기 애들을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했기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반나절 후면 시조카가 공항에 혼자 도착할 거라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조카를 데리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조카는 잘 도착했고 저희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어린애 몸으로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지 비행기에서부터 긴장을 했나 아주 몸이 돌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한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혼자 고생했다고 아이 한번 와라 끌어안아주고 혼자서도 잘 왔다고 고생했고 참 장하다고 해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밥 먹이고 일단 씻으라 하고 남편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애가 걱정이 되긴 했는지 제가 집까지 데리고 오고 나서야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우리 애는 잘 만났냐며 일단 미안하긴 한데 기왕 애가 거기 도착했으니 한 1년만 데리고 있어 달라더군요. 황당하고 기도 안 차서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그냥 학교 보내고 밥 먹을 때 수저 하나 더 놔주고 하면 된답니다. 애가 눈치도 빠르고 영리해서 혼자서도 다 알아서 잘한다고요. 비행기도 혼자 타고 오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애가 눈치가 빠르고 영리해도 그렇지. 12살짜리가 뭘 얼마나 혼자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미국에서요. 저는 절대 안 될 소리라고 애는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신우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대답을 얼버무리며 잘 부탁한다 혼자서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기왕 이렇게 왔는데 어쩔 수 있겠냐며 1년만 우리가 참고 돌봐주자는 거예요.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어차피 너는 비자 문제 때문에 일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우리 애 키울 때를 위해서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어쩌면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 모든 일을 짰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거 니들끼리 짠 거 아니냐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막말로 이제 한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신혼의 아이라지만 이 다음엔 누가 될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왔어요. 이렇게 살자고 온 미국이 아닌데 싶었고요. 그러다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시조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이 문제지. 그래,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맛있는 거나 먹이고 놀이공원이나 데려가자. 있는 동안은 눈치 안 보고 재밌게 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데려다 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딱 일주일만 같이 놀아주고 조카 데리고 같이 들어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도 모르고 다음날 시조카를 데리고 놀러 나가는 저를 보며 남편은 역시 내가 여자를 잘 골랐다며 저더러 좋은 여자라고 하는데 남편은 집단에는 그걸 칭찬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욕보다 더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고 제가 시조카에게 이제 집에 가게 짐을 싸라고 하니까 애가 완강히 버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솔직하게 나는 너를 돌봐줄 수 없다고 일주일간 그래도 재밌게 놀지 않았니 하고 말을 하니 그럼 외삼촌이랑 있으면 된다면서 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지 말고 거기서 버티라고 했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다가 이내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 애를 보고 있으니까 더 답도 안 나오고 애가 한 말 맞다나 외삼촌이랑 같이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결국 저 혼자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는 미국에 오자마자 집을 사려고 했는데 당장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고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출근시키고 시조카한테는 어디 나가지 말고 외삼촌 올 때까지 집 잘 보고 있으라고 말한 뒤 제 집만 싹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조카가 여기까지 어쩌다 오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관심도 없다고요. 나는 지금 공항이고 이 길로 한국으로 갈 거고 이 결혼도 없던 걸로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돈은 애시당초 나를 보고 주신 돈이지 당신 보고 주신 돈이 아니니 우리 부모님이 주신 만큼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가 다시 챙겨서 가니까 그건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한가족인 시조카를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지내보라고 덕담도 해줬지요. 비행기에 타려는데 그새 남편이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지
두 사람에게서 번갈아 가며 미친 듯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2번 정도는 전화를 피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전화를 받은 뒤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대뜸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며 저더러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렴 아줌마 딸만 하겠냐 하니까 내 딸은 자식 사랑이 좀 과해서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 남겨두고 떠나는 저는 가족을 배신하는 행동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비행기만 한번 타보라고 온 가족 데리고 인천공항에 절 잡으러 온다네요. 그래서 저는 마중 나와주시려고요. 감사하지만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라고 말해줬지요. 그리고 저도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저희 시댁 식구들 가만 안 둔다면서 본인들도 시간 맞춰 나올 테니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우리 부모님이랑 시어머니 신우가 서로 알아보고는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좀만 없었어도 한판 붙었을 판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는 못 본 채 하고 저희 부모님께 집으로 가자 하니까 시어머니가 몸을 던져 제 앞을 가로막아서더라고요. 아들한테 들으니 너 돈도 다 들고 튀었다던데. 결혼자금은 부부 공동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다 가지고 왔냐며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희 부모님이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신 돈이지. 아줌마 아들하고 아줌마 딸내 자식 치고 반바퀴 넘어 천리만길 외국 땅에서 먹여 살리라고 주신 돈이 아니라고 했고, 친정아버지도 시어머니더러 부부 공동자금 아주 웃기고 있다고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며 여기까지 와서 열을 내고 있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냉수 먹고 속이나 차리라고 쏴붙이셨습니다. 남편의 애까지 두고 왔는데 돈까지 가지고 왔고 강경한 친정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니 시어머니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뒤돌아서서는 저절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귀국한 이후로 2달쯤 지났을 무렵 다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면서 저 없이 미국 생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시조카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라는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말라고 무슨 우리는 우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를 해왔지만 2달이나 다 지난 뒤에 갑자기 사과하는 모양이 진심이란 생각도 안 들고 아무래도 이 가족들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한국에서 새로 직장을 잡기는커녕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못 받아준다고 했나 보더군요. 게다가 불쌍한 시족하는지 엄마 욕심 때문에 초등학교를 1년 더 다니게 생겼다고 하네요.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하는 법인데 한 사람의 욕심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복잡히 얽혀버렸으니 저도 씁쓸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망가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에 한번 가야겠어요. 미국 간다는 게 정해졌을 때 저도 나름대로 가보고 싶던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으니까요. 대신 이번에는 저 혼자 가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갈 계획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타는 비행기는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목전에 두고 시댁 쪽과 의견이 맞질 않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얼마 전 파혼하게 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해서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그렇게 큰 다툼도
문제도 없었고 저도 막연하게 이 사람과 언젠간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남자친구가 청혼을 해왔을 때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청혼을 받을 때쯤엔 저에겐 결혼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제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위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오빠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요즘이야 먼저 가는 사람이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평범한 집안인 저희 집에서 남자 2명을 장가 보내고 저까지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오빠들 장가 가려면 돈이 꽤나 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지원받는 걸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랜 취직 준비 끝에 들어간 회사가 나름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회사라서 연봉이 많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제가 모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결혼을 잠시 미루고 제가 1년에서 2년 정도 아끼고 모으면 부모님 지원 없이도 상당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청혼해온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잠시 시간을 줄 수 있냐고 전하며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왔어요. 이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겨우 그런 게 걱정이었냐며 지원금 하나도 필요 없고 돈도 결혼 후에 모으면 되는 거니 그냥 몸만 와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많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따로 회사에 다니지는 않은데 본인 말로는 나름 유명해서 찾는 클라이언트가 꽤 있는 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일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매번 자랑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는 일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가 한 달 동안 일에 온 정신을 쏟는다면 웬만한 직장인들 몇 달치 월급은 우습게 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길래 저는 머리가 엄청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돈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네요. 당시 제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이걸로 혼수며 결혼식 비용이나 예단까지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뿐이라며 처음에 시작이야 어렵겠지만 둘이서 열심히 아끼면서 모으면 제 연봉에 남자친구의 연봉까지 해서 수입이 나쁘지 않은 편이니 당장 집 한 채 가지고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정도는 우리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하며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저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인데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둘이 버는 돈을 모아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고 했으니 정확하게 우리 두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들런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잘 버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대답을 피했고 피차 모아둔 돈이 적은 편이니 그냥 양가 지원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준비해보자고 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더라고요. 몸만 와도 된다는 말에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는 남자친구의 기세를 이기지 못해 결국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해왔고 저도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기뻐해 주셨고 저한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를 대비해서 옛날부터 따로 모으고 계시던 거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치니 그때 딱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과 같은 액수가 되더라고요. 월세방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돈이면 살림살이나 가구 같은 거를 하나씩 차차 구해나간다는 조건으로 적당한 구축 빌라에서 시작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대도 안 한 지원에 저도 힘이 많이 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 하나씩 해나가면서 저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행복한 신부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저의 남편이 되어서
평생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저녁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양가 상견례를 앞둔 며칠 전이었고, 어차피 며칠 뒤면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미리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참 이상했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어머님께서 성질이 급하셔서 저를 먼저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대답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알겠다 대답한 후 약속한 날이 돼서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상견례가 바로 며칠 뒤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인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급한 대로 마트에 가서 키위 한 상자를 샀네요. 받으시면서 들고 다니기 번거로운데 뭘 이런 걸 하냐며 다음부터는 봉투로 하면 좋겠다는 대답을 듣기는 했지만 거기까지도 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께 따로 설명을 안 한 건지 소위들 말하는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부터 제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거기서 월급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 등등 개인적인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 하시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무슨 청문회를 하듯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공세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면 결혼을 생각할 나이일 텐데 모아놓은 돈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는 말에는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취직 준비를 오래 하다 보니 일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나름 제 직장에 자부심도 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자가 직장 좋아서 뭐 하냐고 어차피 애를 가지면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게 될 텐데 하시면서 여태까지의 저의 노력을 후려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너무 자기 직업에 자부심 느끼는 게 좋을 게 없다고 말하시면서 괜히 여자가 돈 잘 벌어봐야 남편 알기나 우습게 알지 않냐고 그냥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시집갈 돈이나 모았으면 얼마나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얼마 뒤에는 저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와중에도 저를 대신에 제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만 만지작대고 있었고요. 곧바로 그 자리를 뒤집고 나오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도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 그러니까 오빠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지 않냐고. 그리고 저는 안정적인 월급이지만 오빠의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으면 백수나 다름없지 않냐고요. 저라도 잘 버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 말에 발끈해서 자기가 업계에서 얼마나 유명한지나 아냐면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얼마짜리였는 줄 아냐고 그걸로 얼마를 벌었네 하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고 일하면 제 연봉은 아주 명함도 못 꺼낼 정도로 벌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일 골라서 설렁설렁 하지 말고 주말에만 쉰다고 생각하고 저랑 똑같이 주 5일을 근무하면 되겠다고? 그러면 없이 시작하는 결혼이라도 금방 자리 잡지 않겠냐고 웃으면서 대답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남자친구가 금세 꼬리를 내리고 결혼하면 일 열심히 해야지 중얼거리면서 정확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만 후려치고 계시다가 제가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 가만히 있을 어머님이 아니셨지요. 저보고 말하는 것 좀 보라고 하면서 이래서 자기가 돈 잘 번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자는 남편 알기를 어려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한테 하는 행동 거지부터 가르쳐줘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든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저랑 남자친구가 결혼을 위해 1억을 모아놓은 걸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생각한 건 참 장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떻게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겠냐고 하시며 신혼집 마련을 위해 1억을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의외의 발언에 기대도 한 적이 없는데 대뜸 그렇게 큰 돈을 지원해 주신다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적어보라고 하면서 아까까지는 눈 땡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니 돈 준다니까 곧바로 표정 바뀌는 거 보라며 깔깔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주는 거지 저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시면서 집 명의는 남자친구 명의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원해주시는 돈을 합쳐서 남자 쪽이 더 큰 금액을 해오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돈까지 합쳐봐야 적당한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테고 적당한 집을 구하려면 이젠 분명히 대출을 끼고 들어가야 할 텐데 대출은 같이 갚아나가면서 명의는 남자친구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강조하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구차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는 싫었지만 무슨 이유로 명의를 꼭 남자친구 앞으로 해야 하나 되물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나는 내 아들을 믿지만 너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 봤다고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아들하고 공동명의를 하게 두겠냐고. 공동명의는 결혼 후에 제가 아들한테 하는 거 봐서 우리들한테 점수 좀 따고 충분히 자격이 된다 싶으면 그때 가서 공동명의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후회가 되는 건 그때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했다는 겁니다. 돈 몇 푼에 홀랑 넘어가서 해야 될 말도 못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며느리 자리가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인 것 마냥 점수를 따야지 공동명의로 바꿔준다는 발언에 그때 말은 못했지만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할 말 다 하신 어머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남자친구와 둘만 남아서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돈 많이 모으지 못한 게 뭐가 문제냐고 맨 땅에서 같이 시작하자고 못 많아도 괜찮다며 낭만을 부르짖던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그 돈 몇 푼의 기고만장해서 아주 저를 아래로 깔아뭉개며 대하더라고요. 이제 집이 해결되었으니 한시름 놓았다. 결혼하고 나면 엄마한테 잘못해도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몰래 공동명의로 올려주겠다는 자기 엄마 앞에서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무시당한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집 해주니까 너는 평생 우리 집에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남자친구가 과연 제가 결혼하기로 정했던 그 사람인가 싶었어요. 집을 해줬으니 명절날에도 시댁에 더 오래 있어야 한다. 우리 집에서는 1억을 해주는데 너네 집에서는 고작 3천만 원밖에 해주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항상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하고 아주 돈 얼마의 시댁을 받들어 모시라고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잔뜩 주눅이 들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곧장 제가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시고는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엄청나게 분개하셨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결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냐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던 애들한테 돈 얼마 지원해줬다고 집안끼리 벌써부터 우위를 정하려 드냐며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다 털어놓고 나니 어머니께서 같이 화를 내주셔도 그냥 제 기분을 위로해주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너무 기분이 우울해서 그날은 그냥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간이 흘러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일찍부터 부랴부랴 정신없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돈 얼마에 무참히 짓밟혔던 제 자존감을 저희 어머니께서 대신 회복해 주셨네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대뜸 남자친구 부모님을 향해 애들 집하라고 1억을 보태주시기로 하셨다고 들었다 말씀하시고는 우리 딸한테 우리가 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새로 시작하는 애들한테 대출에 부담까지 안겨주냐며 이왕 해주는 거면 화끈하게 해주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지원을 해주셨는데 상상도 못한 액수를 가지고 또 지원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어서 그 돈을 보탤 테니 애들 신혼집 명의는 당연히 우리 딸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하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은 살짝 당황하시더니 그제서야 우리도 돈을 내는데 공동명의를 하는 게 이치상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준다 말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집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냐고 우리 딸 명의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공동 명의가 하고 싶으면 같은 돈을 가져오시던지 전부 아드님 명의로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돈의 배를 준비해오라고 하셨어요. 가만 보니 아드님이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서 앞으로 처가의 점수 따기는 글른 것 같다고 예비사위가 처가에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공동 명의로 해줄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인상 잔뜩 찌푸리며 대답도 못하고 계신 가운데 그제서야 저도 제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냥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보다 제게 현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다는 것을요. 신혼집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소리겠지만 돈 얼마를 빌미로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갑질하는 집안하고 엮여봐야 뭐 좋을 게 있냐는 걸 직접 보여주시려던 것이죠. 지금이야 신혼집 명의 가지고 저를 후려치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 벌어질 일들이 안 봐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당장 명절날 시댁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집값 얼마 더해졌다고 그 집에서 기도 못 펴고 눈치 보며 식모살이 종로를 타고 있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디 명절날 뿐이겠어요. 당장 남자친구마저도 저렇게 태도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집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낼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굳이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일륜지대사인 결혼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결혼하기로 정했다고 부당한 대우까지 참아가면서 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었죠.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벌떡 일어나 그냥 이 결혼은 할 생각이 없다고 파혼 선언을 하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라지만 지원금을 이유로 제가 후려침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와서 저희 쪽에서 결혼을 위해 큰 돈을 준비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태도를 바꿔버리며 쩔쩔매는 모습에 더는 길게 생각할 이유조차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 돈은 저희 부모님 노후 자금에 오빠들 결혼할 때를 대비해 모은 돈까지 다 합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들도 옆에서 자기들이 여태껏 모은 돈도 보탠 거라고 하네요. 돈으로 갑질하려는 남자 쪽의 본때를 보여주라고요. 오빠들까지 나서서 고민하지 않고 저를 위해 그렇게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나저나 만약에 제가 그 돈을 그냥 받고 결혼을 진행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물어봤지요. 그러자 부모님도 오빠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돈 가지고 둘도 없는 가족인 제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모으면 되는 거지 아깝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차없이 파혼 선언하고 돌아온 제가 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어서 어디 돈 얼마 가지고 유세 부리면서 사람 우습게 아는 집구석하고는 잘 헤어졌다고 저보고 좋은 결정 내린 거라며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앞날이 창창하니 그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저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돈을 봐서인지 아니면 그 돈 앞에 제정신을 차린 건지 파혼 선언을 한 이후로 남자친구에게서는 몇 번씩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오래 만나온 사람인데도 마음조차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지원 없이 처음에 말한 대로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냐고 한번 떠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저의 질문을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듯이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뭐하러 힘든 길을 가려 하냐고 저희 부모님 지원금으로 신혼집 구하고 집도 제 명의로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 맞춰주겠다 하더라고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자는 그 태도를 보니 더는 이 사람에게 미련 가질 이유도 못 느끼겠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어머님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뒤로 걸려오는 전화도 싹 다 무시해버리니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이번에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처럼 저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진짜 제 자신을 아껴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모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어머니가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와 연락이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늘 고모는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욕하기 바빴고 저희 아버지도 자상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으니 그저 고모의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힘들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과 누나 한 명이 있다는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한 그는 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전에도 제 어두운 가정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경험이 있었기에 바로 연애를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몇 번의 만남 이후 고민 끝에 저도 제 가정사를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걱정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제 가정사는 제 잘못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와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왔고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 했어요.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난 날 정말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리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두어서 그런지 어렵고 불편한 질문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 예비 시부모님과 만나며 사이가 좀 더 가까워졌고 결혼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회의도 더 많아지고 야근도 늘었어요. 덕분에 3주 만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수 있던 날이었어요. 모처럼 남자친구와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가 오늘은 이미 정해둔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계속 오라고 설득하시는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에 결국 화과자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예비 시부모님과 신우는 잘 왔다고 하면서도 저에게 네가 오기 싫어서 네 남자친구 앞세워서 안 온다고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하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시모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사를 오가는 일 아닌 이상 부모가 찾으면 내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며느리들 네가 잘해야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말씀에 놀라 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왜 그걸 저한테 말하냐고 반박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남자친구네 가족 모두가 일이 있어서 예비 시모 혼자 가게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떡하냐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럼 제가 하루 회사 쉬고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넘기려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갈 거냐고 되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가서 도와드리고 점수 좀 따라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회사 일까지 내가 빠져가면서 가게에 나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왜 점수를 따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저더러 별것도 아닌데 날 세운다고 매정하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싫어서 어쨌든 그렇게는 못한다고 자르긴 했는데 기분이 계속해서 언짢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이러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됐어요. 게다가 저를 힘들게 한 또 다른 이유는 시모가 그렇게 남 흉을 본다는 거예요. 친지분들 흉도 보고 이웃들 흉도 보고 모든 사람을 깝니다. 문제는 그걸 자꾸 저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회사에 있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대부분 내용은 옆집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혹은 문득 생각난 건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다. 뭐 대부분이 이런 식의 별 볼 일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솔직히 제가 일부러 몇 번 전화를 안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모가 남자친구에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잘 받지도 않는다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랑 누나는 성격이 살갑지가 못해서 어머니한테 달라붙어 다니지 못한다고, 그걸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회사 일이 바쁜데 그렇게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릴 시간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하루에 5분 일주일에 3-4번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고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자기도 못하는 걸 나더러 대신 하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하니 저더러 며느리가 되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화까지 내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1,0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이직 한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어요. 사내 행사답지 않게 큰 돈이 상금으로 걸려 있어서 며칠 밤을 새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 3일과 상금 1,000만 원이 포상으로 주어졌고요. 처음에는 여행을 갈까 생각도 했지만 역시 결혼할 때 보태는 게 좋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저 또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남자친구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 하길래 당연히 우리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기뻐하면서 그럼 그 돈으로 예비 시모랑 신우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때만 해도 작은 선물이라서 화장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죠. 제가 이때 좀 더 정확히 물어보지 않은 게 화근이었어요. 며칠 뒤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신우랑 백화점에 갔다가 저희 회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잠깐 내려올 수 있겠냐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비 시모와 신우를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시모가 저에게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고민이 되더라며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사셨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일단 골라만 왔다면서 어떠냐고 저에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몇 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비싸기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저는 정말 예쁘다고, 그런데 이것들 조금 비싸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저에게 사실 가방 2개 합치니까 1,000만 원이 좀 넘더라며 근데 넘는 건 우리가 보탤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들 가방인데 자기들이 돈을 보탠다는 게 이상해서 누가 사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둘이 저 한번 쳐다보고 서로 한번 쳐다보더니 깔깔 웃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신우가 말하기를 제가 그 가방을 예단으로 사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뻥치고 황당해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무랑 신우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거예요.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갑자기 시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가 무슨 일 있냐고 저에게 묻길래 시모랑 신우가 내가 가방을 사준다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시모와 신우에게 정말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으니 그럼 자기네가 없는 말 하겠냐며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사줄 건지 말 건지 말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신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고요. 그러자 신우와 시모가 기분이 상했는지 알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찬바람이 부는 그 뒷모습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비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 가고 나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신우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남자친구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끄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영 좋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아까 도대체 시모와 신우에게 뭐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덧붙여 왜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시모와 신우에게 그런 큰 선물을 하겠다고 약속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에서는 저를 친딸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마음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따져 물으니 하자 있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는 고마운 가족들에게 그 정도 선물이 뭐가 어렵냐고 너무 야박하고 치사하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가정사를 두고 제 잘못이 아니라며 뭐 어쩔 수 있었냐고 말하던 건 다 거짓부렁이었다는 걸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이유로 저를 하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숨겨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더군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할 정도로 눈치가 없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단지 이 남자에게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제 모든 걸 다 바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의 결혼도 애초에 그럴 계획으로 저에게 접근했겠죠. 그리고 점점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그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깟 1,000만 원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며 저더러 다시 봤다고 실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줘보고 싶은 생각 또한 없었지만 남자친구에게 한번 떠보듯이 물어봤어요. 너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내 고모에게 선물을 하라고요. 그럼 저도 그깟 1,000만 원 아까워하지 않고 신우와 시모에게 선물하도록 하겠다고요. 남자친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부모님도 아닌 사람한테 뭐하러 그렇게 돈을 쓰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딸같이 여겨줄 자기 가족들한테 돈 1,000만 원 쓰는 게 아깝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하라나요. 남자친구한테는 웃으며 대답해줬어요. 그렇지 않다고 1,0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제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시간 끌 거 있냐고 뭐 사고 싶은지는 내가 봐서 안다고 백화점으로 당장 가자고 했습니다. 신우와 시모가 골라놓은 명품들을 들고 남자친구와 계산하러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기 직전에 남자친구에게 아직 상금이 입금이 안 돼서 들어오면 곧바로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말하고 남자친구의 카드로 일시불로 긁어버렸습니다. 포장하면서 어차피 드릴 건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택도 뜯어버리고 백화점 쓰레기통에 영수증과 함께 버려버렸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선물을 전달해드리니 두 사람도 입이 귀에 걸려있더라고요. 이럴 거면 아까 진작에 사주지. 뭐하러 여러 사람 기분 나쁘게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참 끝까지도 좋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대변이라도 해주듯 아직 상금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거라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그쪽 집안들만 신이 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제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요. 아까 전 나를 가족처럼 받아줄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쓰는 게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지 않느냐고. 너는 이미 가족이니까 네 가족한테 1,000만 원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을 테니 내 돈 가지고 네 가족들한테 잘할 생각 하지 말고 네 가족들한테는 네 돈 써서 네가 잘하라고요. 이깟 1,000만 원 똥 차더라고 두 번 다시 엮이지 말라는 교훈값이다 생각하고 눈 꼭 감고 그 가방들 니네 가족들한테 내가 그냥 사줘보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너가 직접 번 돈 가지고 가족들한테 잘하라고 레슨해준 게 있으니까 그 값을 너가 치른 거라고 해줬습니다. 신우와 시모한테도 남한테 그런 비싼 거 받는 거보다 가족한테 받는 선물이 더 마음에 드시죠?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었을 것을 그 1,000만 원조차 지 가족한테 지 돈 쓰는 건 아쉬워서 내 돈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게 아직도 괘씸해서 생각만 하면 화가 나네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이 아까워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남의 개인사를 가지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휘두르려 하는 모습과 네 돈 내 돈 따지면서도 내 돈은 자기 가족한테 다 써야 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하고는 가정을 이루어봤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이다 보니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사진으로나마 그 집 구석 소식을 볼 때가 있어요. 신우의 SNS에 들어가 보면 그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에도 사소한 것까지 남들 보여주고 싶어 사진으로 전부 찍어 올릴 정도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진 하나 안 올라오는 것 보면 아무래도 그 가방은 환불을 받은 것 같네요. 일부러 영수증도 버리고 택도 뜯었으니 환불하려면 말싸움 좀 해야 했을 텐데 나한테는 그 돈이 아깝냐면서 자기 돈은 정말 아까웠는지 말싸움까지 해서 환불을 받아냈나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안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자기들의 본 모습을 까발려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제가 그 상금을 타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그 사람들 본성도 모른 채 그 집에 시집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뻔하다 보니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이 1,000만 원만큼은 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저를 위해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